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침에 출근 하려고 이렇게 화장하고 있는데 좀 오늘 아침에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홍콩 사주 본썰 이런 거 좀 풀어보려고 해요. 홍콩에서 사주를 본다는 게 좀 어색하고 좀 독특한 지금 재미있는 그런 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화장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이거를 뭐 이미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말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사주라든지 그런 거를 진짜 관심도 없고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사주 본다거나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한국의 사회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뭐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사주를 보고 점을 보고 막 그런다라는 게 우리는 좀 사실 익숙하죠. 우리 다. 뭐 주변에 뭐 남자친구랑 뭐 잘 될지 안 될지, 연애운, 뭐 이 회사 뭐 이번에 취업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운세 보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점을 보잖아요. 사주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익숙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막 익숙하진 않았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20대 저는 보통 거의 20대를 지금 홍콩에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20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진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20대 때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제가 그때는 제가 20대 중반에는 조금 뭔가 좀 앞이 안 보이고 내 그 미래 진로에 대해서 조금 걱정도 되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힘들게 20대를 보냈어요. 저는 사실 20대를 행복하게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한국에는 한국에서 한국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가? 아니면 제가 아무튼 한국은 잘 안 갔어요. 저는 한국 대신에 다른 나라 여행을 많이 다녔지 한국에는 진짜 뭐 2년에 한 번 정도 갔거든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는 이제 홍콩 언니한테 좀 상황 같은 거를 말하고 좀 힘들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했더니 그 언니가 마침 사주를 진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점 보는 거 그런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언니가 잘 아는 곳이 있고 좀 유명한 곳이 있어가지고 뭐 예약을 해주고 그 언니가 그때 좀 시간도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같이 가줬어요. 같이 가서 언니도 뭐 볼 게 있어서 언니도 보고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홍콩의 그런 사주 문화, 그런 점 문화에 대해서 좀 말을 하면 이게 그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 왕따이신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철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다 그
홍콩이 되게 도교 사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도교 절 같은 게. 근데 그 도교 절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뭘 하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울적하고 막 그럴 때마다 뭔가 좀 안 풀리는 일이 있거나 뭔가 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가서 그 향을 피우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사원 주변에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하나의 막 그런 상가가 다 그냥 그런 그 전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전보, 왜냐면 그 약간 마케팅이 약간 요런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그 사원에서 뭔가를, 그 사원 자체에서 뭔가 막 무슨 문답 형식으로, 문제 형식으로, 문답 형식으로 뭐 형제 자매가 아픕니다. 뭐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뭐 부모님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번 년에 제가 운이 안 좋을까요? 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그 뽑기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재물 쪽, 내가 뭐 재물 쪽 그런 걸 고르면 재물 쪽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뭔가 좀 사랑, 직업, 학업,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가가지고 이제, 문제 같은 걸 뽑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제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뭔가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 도교 사원을 나오면 바로 이제 그런 주변에 쇼핑몰이 하나 있어요. 그 쇼핑몰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상가 자체가 그 점 보는 사람들이 두루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있어요. 샵마다. 그래서 1층, 2층? 2층은 아니었나? 근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동쪽, 서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 그거 문제를 가지고 가도 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 타로 그런 점 보는 것처럼 그냥 되게 빨리 끝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사주를 보고 싶다거나 1년 사주, 사주 팔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본다고 싶다고 하면 이제 가격은 조금 더 비싼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언니가 안다고 하는 그런 그 아저씨한테 가서 봤는데, 그 아저씨가 꽤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갔어요. 근데 그 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홍콩 사람들 하는 게 거기에 가서 그 제사는 아니고 약간 좀 그 향을 피우고 나서 기도를 한 번 해.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거기 내려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필수 코스는 아닌데 그냥 저는 향 냄새를 그렇게 싫어하는 편이 아니고 저는 그런 분위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불교의 절과 그 도교의 절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도교의 절은 진짜 입구부터 향이 진짜 향 냄새가 진동을 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홍콩의 그 한국의 절은 되게 서울에 있는 그런 봉은사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되게 넓고 다른 지방에 있는 그런 것들은 되게 산속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시내에 완전 있다 보니까 크기도 크지도 않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좀 시내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되게 좀 복작복작한 그런 절이다. 도교의 절은 조금 다르다. 이런 걸 좀 인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마음의 안정이 된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마음의 안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 갔다가 이제 그 아저씨한테 그 사주를 보러 갔는데, 거기도 이제 도교를 사용해서 이렇게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를 명리학의 학문을 그런 거 사용해가지고 사주팔자, 태어난 날짜, 그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데, 여러분, 한국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사주를 봅니다. 제가 먼저 앉아서 제 날짜랑, 제가 태어난 날짜랑 태어난 시간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거기서
좀 시간이 걸려요, 아저씨가. 근데 되게 좀 요즘에 한국도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저씨들이 되게 거기 제가 가본 데가 한 군데가 아닌데 제가 한 3군데 정도 가봤거든요. 근데 가본 데 중에서 뭐랄까? 다 아저씨들이 그거 막 프린터로 막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저도 막 이렇게 써갈 수 있고 아저씨도 막 이렇게 써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되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그러니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가면 똑같아요. 여기도 뭐 그 가격도 궁금하시고 그러시겠죠? 뭔가 좀 그 45분이나 1시간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사주팔자 그게 한 60분 코스도 아니고 한 40분 코스인가 그래요. 그게 한 홍콩 달러로 그때 그러니까 그 아저씨의 스킬에 따라 좀 가격이 다르긴 한데 500불에서 막 700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수 봐주는 가지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긴 한데 제가 봤던 아주 간단한 그 1년 운세 있죠? 1년 운세는 그 아저씨가 그때 당시에 650이었어요. 650이었고 제가 갔던 다른 샵들은 막 680, 720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비교를 잘 해보고 가야 된다. 가격이 비싸다고 막 엄청나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자기랑 이제 맞는 걸 찾아야 된다. 이거는 뭐 한국에서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이렇게 하면 아저씨가 뭐 이 아저씨도 뭐 그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제 제 운세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1년 운세, 뭐 5년 운세까지도 막 이렇게 알려주세요. 길게. 근데 제가 그때 20대 때 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진짜 제가 그때 제가 몇 년에 갔지? 제가 19년에 갔던 것 같아요. 18년부터 좀 힘들었고 18년부터 힘들었나? 뭐 18년부터 힘들었나? 17년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그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제가 그때 갔던 때가 기억나요. 왜냐면 제가 갔던 데가 2019년인가 2020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오지 말라 그랬어. 이번 이 앞으로 3년 동안은 너 인생이 좀 힘드니까 뭐 특별한 게 없고 막 그렇게 좋지도 않고 막 좋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운세에 뭔가 변동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좀 힘든 것이 여기를 잘 버텨내면 나는 2023년부터인가 2022년부터인가 막 대운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거 2023년 언제 오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었거든요. 2022년부터가 2023년부터 이제 좀 제 인생에 핀다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 아저씨 말했던 것처럼 제 2022년부터 2023년 막 2022년부터 같아. 근데 그때부터 진짜 제 인생이 폈고 막 그 좋은 일자리도 좋은 그런 데로 이직해서 갔고 완전히 그냥 제 삶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진짜로 제가 막 수입이 많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좀 그래 그동안 좀 인생이 좀 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걱정이 없고 뭔가 좀 뭔가 좀 안정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뭔가 좀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든 뭐든 이렇게 좀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스테이블한 그런 회사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제가 하던 그런 것들도 다 안정적이고 뭔가 좀 집 문제도 막 그렇게 머리 아프지 않았었고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좀 진짜로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진짜 그 아저씨가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그때 홍콩에서 봤던 게 좀 못 믿어왔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카카오톡 전화로 어떤 좀 유명하다고 하는 아저씨였나? 그 사기를 당한 건, 그러니까 뭐 마케팅 광고로 막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뭐 그 아저씨한테 연락을 해? 어떤 그 점 보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봤는데 그 사람도 뭔가 좀
근데 그 사람 후기는 별로 제가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게, 그 아저씨는 진짜 말을 미친 듯이 빨리 하는 거, 속사포처럼. 근데 제가 그때는 또 이제 그 사주 보는 거에 그런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막, 아저씨 좀 천천히 말해달라고 이렇게 좀 말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말을 못하고 그냥, 수수수수 하고, 진짜 내가 뭐 들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렇게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돈은 진짜 비쌌어. 그때 10만 원이었나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좀, 한국 그 사람 후기는 조금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후기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저씨가 3년 동안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도 그 내년에 또 갔어. 그리고 또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한국도 그러겠지만 이제 보통 그러면 언제 가냐? 언제 보통 그러면 점을 보나? 이런 거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은 보통 신년 운세 보려면 또 한국도 뭐 1월 1일 전에 막 이렇게 보지 않나요? 그쵸? 홍콩도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는 그 음력 신년을 많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2월이잖아요. 그 설날이 그 1월부터 2월에 진짜 예약이 미친 듯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약하려면 진짜 한 2달, 3달 전부터 뭐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조금 또 힘들었나 봐, 마음이. 그래서 저는 그때 안 가고 한 11월인가 가버렸어요. 11월인가 12월에 갔어. 그러니까 비수기 때. 그 아저씨의 비수기 때. 그때 갔더니 또 아저씨가 또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또 똑같은 말 하더라고, 진짜. 너희는 2022년, 2023년부터 이제 내 운세가 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된다, 막 이렇게 아저씨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갔던 거는 그냥 솔직히 제가 홍콩에서 이제 뭐 혼자 살다 보니까는 뭔가 좀 힘든 면이 진짜 있잖아요. 힘든 면이 진짜 있죠. 없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따로 이렇게 고민을 상담을 하거나 막 그럴 그 멘토 같은 사람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하던 일도 되게 좀 처음 하는 일이기도 했고, 근데 그런 거를 제 상사한테 물어보자니, 상사는 너무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고, 물론 제 상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저랑 같이 오래 일했던 아직도 뭐 생각나고 좀 그리운 그런 그 지점장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뭐 인생을 뭐 물어보고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주변에 알고 있는 선배라든지 막 왜냐면 한국인들이랑 교류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 편하게 이렇게 물어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홍콩 언니들이나 그런 홍콩 친구들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홍콩 친구들은 뭔가 좀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뭔가 좀 생각하는 스타일도 좀 다르고, 그래서 한국인 특유의 그런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저도 아무리 여기 오래 살았다고 해서 뭐 없겠거니 하지만 저도 가끔씩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 마지막 이런 끝에 몰렸을 때라든지 그런 데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한국인 그런 그 사고방식이 아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런 사고방식이나 이런 고민들을 홍콩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저의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 멘토 막 선배 이런 게 좀 필요했지만 저한테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이라든지 그런 사주 보는 것들을 좀 의지를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여러분 그 마음 맞는 사람 찾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도 말했지만 진짜 마음 맞는 친구들 진짜 많이 있었는데 다 이제 뭐 떠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도 가버리고 하니까 이제 좀 마음이 다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은 그런 거는 좀 자기가 이제 좀 겪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다?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서 되게 좀 희망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묵묵히, 그냥 버텼거든요. 버틴 것도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제가 이미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나서 이제 제 앞이 좀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였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한 3년만 기다려봐. 한 3년만 그냥, 너의 그거 그냥 조용히 좀 지내봐. 지나면 이제 나중에 되게 좋은 그런 시간들이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하고 있는 일도 있었고 되게 좀, 나쁘지 않았어요. 일도 나쁘지 않았고 제가 그 라이프 스타일도 나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이 시간을 되게 좀 조용히 그냥 뭐 튀지 않게 그냥 물 흐르듯이 내 묵묵하게 내 할 일 하면서 지내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말을 버티고서 제가 그 다녔던 회사들을 좀 오랫동안씩 다녔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2년 좀 더 다녔나? 뭐 그런 것 같거든요. 2년씩 더 다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서 나는 버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진짜 잘 버텼어요. 진짜 좋은 회사였고, 그래서 잘 버텼고, 같이 일했던 그 과장님들도 너무너무 좋았고,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진짜 그 회사에서 진짜 조용히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좀,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좀 찾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진짜 그 시간 동안은 진짜 저도 이제 자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쵸? 그래서, 진짜로 잘 됐어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또 어떤, 진짜 뭐가 있냐면,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쉬었잖아요. 놀았잖아요. 그러면서, 일을 안 하고 놀았잖아요. 그러면서, 저번에 한번 그 친구인데 다른 동네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오랜만에 도 만나고 싶고, 그 친구랑 막 캠핑도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한번 한국에 갔을 때 한 일주일 정도를 간 적이 있는데, 일주일 정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그 친구랑 제가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그 친구가 차가 있으니까, 우리 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템플스테이도 가고, 어디지? 갑자기 캠핑도 가고, 어디 여행을 갈까, 그러면서 진짜 재밌게 놀았었거든요. 그날? 한 2박 3일이었나? 그렇게? 한 3박 4일인가 2박 3일을 그 친구랑 그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그 패밀리들 있죠? 자주 노는 친구들이, 사주 보는 걸 진짜 좋아하는 패밀리인 거예요. 완전 고수들인 거예요. 완전 그냥 잘 아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용하다는 그런 점 보는데 찾아다녔거든요. 진짜 다른 지역으로. 그때 저희가 전북에 놀러 갔었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다음날 대전에 이렇게 보러 가고 그랬어요. 점 보러. 그 정도로 그냥 재미삼아 저도 오랜만에 안 봤으니까 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을 꽤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고민이 있었고 저는 그렇게 고민은 없었고 그냥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도 한 30만 원 썼을걸. 30만 원 넘게 썼나? 그럴걸요? 아무튼, 한 3-4군데, 진짜 4-5 군데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던 거가, 뭐가 궁금했냐면, 저는 이제 1년 운세 이런 거 궁금했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그 아저씨가, 제일 마지막에 갔던 아저씨였어요. 근데 제 친구 말로는 그 아저씨 그렇게 신빙성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그 아저씨가 되게 좀 실용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아저씨가, 제가 처음에는 그 아저씨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되게 그 아저씨가 숫자로 이렇게 날짜 같은 거, 달 같은 걸 준다고 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래도 조금 제일 용하다라고 말했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진짜 1년은 아니고 한 반년을 지금 지내다 보니까, 진짜 그 아저씨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완전 소름이 막 엄청 들고 있거든요. 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하고, 제가 새로운 립을 샀어요. 새로운 립을 한번 써봐야겠네요. 이 로맨 제품을 제가 사봤어요. 홍콩에서도 로맨이나 뭐 페리페라, 그리고 그 데이지크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클리오 이런 거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새 상품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지? 어떤 유튜버가 바르는 걸 봤는데 요즘에 막 제가 요즘에 좀 그렇게 오버립 이런 거 좀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뜯어지네. 오버립 이런 거 좀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뭔가 알겠다. 오버립 이런 거 관심 많아져가지고 뭔가 좀 이게 약간 좀 스머징 되는 그런 립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회사에서 밝은 색을 좀 요구를 해가지고 좀 밝은 색을 한번 사봤습니다.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울리건 안 어울리건 저는 그냥 해야 돼요. 안 어울렸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려고요.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또 현타가 오긴 하는데 정말 아무튼 그 대전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계속 놀고 있다고 했고 놀고 있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때가 한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한 5월, 6월인가 막 그랬거든요. 비가 막 많이 오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막 5월이었던 것 같아요. 5월이었던 것 같아요. 5월. 막 엄청 그렇게 덥진 않았고 되게 날씨가 좋았어요. 5월? 4월? 5월? 4월? 5월? 4월, 5월. 3월? 아무튼 그 초반이었거든요. 2024년의 초반? 그래서 여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여름에는 한국을 잘 안 가거든요. 더워서. 여름이었나? 아무튼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추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초였어요. 초라고 할게요. 2024년 초.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한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한 3, 4월 정도라고 할게요. 3, 4월? 4, 5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놀고 있는 김에 좀 더 놀아라. 그리고 아마 이제 내년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조금 준비하다가 지금은 그냥 알바라든지 그런 거 좀 준비하다가 한 내년부터 이제 좀 이번 년 말부터나 그 내년부터 하는 그런 직업이 너의 천생 직업이다. 그러니까 되게 잘 맞는 직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냥 난 그 아저씨 그때 당시에는 그 아저씨가 그거 사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그랬던 게 어느 사람이 1년을 놀았는데 이제 이게 성인이잖아요. 그 30대고 이게 뭐 30 초반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이제 성인이 1년을 쉬었다는 거는 좀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당연지사 1년 정도 쉬었으면 이제 슬슬 자기가 일을 찾지 않겠어요? 그쵸? 당연히 찾겠죠?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거를. 근데 이제 아저씨가 막 이제 이번에 하는 일이 아마 너한테 좀 아무튼 1년을 썼으면 당연히 금방 일을 찾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당연한 말을 막 그렇게 말하듯이 하니까 저는 진짜 안 믿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아저씨가 한 말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련히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이라도 뭔가를 시작했을 거예요. 너무 심심하고 이제 좀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언제든지 뭐 시작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가 중요했던 건데 아무튼 제가 근데 또 보니까 이게 신기한 게 아저씨가 뭔가 좀 준비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번 년 말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게 지금 8주라는 시간을 뭐 갑자기 뭐 제가 이런 교육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8주라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정말로 저는 뭐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는 거는 이제 뭐 11월 정도일 테니까 딱 맞지 않나요? 그래서 와 이게 아무래도 나의 천직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직이면 어떻고 어쩌습니까? 적응해야죠.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적응해야 되고 제가 그 설정한 목표값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저를 여기에 맞추거나 막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딱 맞는 직업이든 아니든 저는 별로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홍콩에서 사주 본 좀 너무 이상한데 너무 이상하네요. 한번 써볼게요.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되게 좋네요. 오, 제가 이런 틴트도 잘 안 사봤어 갖고 사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요. 한번 연습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딱 원하는 색깔이 나왔어. 좋아요. 제가 약간 코랄 쪽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빨간색을 막 하라고 해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받았다니까요. 괜찮네요. 좋다. 잘 샀다. 이거 앞으로 자주 바르고 다녀야겠다. 여러분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그 홍콩에서 사주 본썰 같은 거 알려드렸는데 네 여러분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홍콩에서 사주 본썰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사적인 그런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라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지 않았나 싶어요. 어디 가서 누가 이런 얘기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지금까지 봐줬을 텐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제 출근 시간이 조금 다가와가지고 이제 좀 속도를 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